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에 전 세계가 놀랄 만한 폭탄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속보가 타진되었습니다. 대형 통신사인 로이터 통신은 인도네시아가 정부가 유럽연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에 오히려 한국은 대박이 난 상황이고 약 500조 원 이상의 이득을 볼 것이라 전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조코이 정부가 어떤 일을 발표하고 그 배경이 무엇이며 한국은 왜 대박인지 궁금한데요. 우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2020년 코로나 이후 엄청난 경제 타격이 오자 뜻밖의 행동을 했는데요. 바로 자신의 국가에서 나는 각종 자원들을 수출 금지시켜버리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물류가 막히자 동시에 각종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는 사태가 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경제 타격이 심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 급등은 오히려 큰 기회가 된 셈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각종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니켈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더니 지금은 아예 금지해버렸습니다. 니켈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주 원료라 가치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니켈을 비싸게 팔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아예 수출을 금지시키는 일로 전환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채굴 후 배터리와 전기차까지 원스톱으로 제조한다면 그냥 자원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막대한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도 2030년 이전까지 차량의 45%가량을 전기차로 바꾸고 인프라도 깔고 있는 상황이기에 인도네시아 역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서 자국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도록 수출 규제를 내린 것이죠. 물론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자원 수출 금지 정책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4월 식용유의 원료가 되는 팜유 수출을 중단했지만 겨우 한 달 만에 수출을 재개했는데요.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멈추자 말레이시아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 고객을 쓸어 갔으며 이에 인도네시아 수출액이 급감해버린 것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팜유 수출 금지령을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수출 통제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계 물가가 들썩이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식용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치솟았고 식탁 물가를 위협했기에 많은 나라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유럽은 WTO의 인도네시아의 이런 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 즉각 소송을 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지난 11월에 WTO는 유럽의 손을 들어줬으며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금지를 불공정 무역 행위라 했습니다. WTO는 이 같은 자원 수출 금지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면서 니켈 수출 재개를 압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WTO의 이러한 명령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금주 속보에 의하면 조코이 대통령은 니켈 수출을 재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알루미늄의 주 원료인 보크사이트 수출을 내년 6월부터 전격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우리는 수출을 멈춰야 하며 더 이상 원자재를 수출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내년 6월부터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는 폭탄 선언을 내려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과거 서방의 압력에 무조건적으로 굴복했던 동남아 국가들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광물 자원의 가치가 커졌으며 팜유 수출 금지는 실패했지만 광물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코이 대통령은 니켈 수출 금지가 사실상 대성공으로 끝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제련 업체들이 대거 인도네시아로 진입했고 한국의 현기차는 원스톱 전기차 라인을 구축 중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등은 배터리 생산을 위한 막바지 절충 작업을 고려하면서 인도네시아 공장을 타진 중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IRA와 같은 자국 중심 산업 체계를 더 먼저 도모한 셈입니다. 미국은 국가 자체로 파워가 있었던 곳이고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고 니켈 자원 파워로 이를 영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WTO의 판결은 전혀 아랑곳 않고 이제 두 번째 수출 규제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이 오히려 한국에 500조 원가량 이득을 줄 걸로도 보인다는데요. 물론 500조 원 대박 이전에 전기차 분야에서도 한국은 일단은 크게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앞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금지로 인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득을 보기도 했습니다. 현기차가 인도네시아 전기시장의 점유율을 급속하게 늘려가면서 시장을 장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이 크게 당황했는데 본래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점유율은 97%가 일본 브랜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하이브리드까지는 재미를 봤으나 전기차에서는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는 배터리 생산에 일본이 뒤처지기 시작했고 또한 일본 자동차 회사들도 한 발 늦었기 때문이죠. 반면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크게 협력했고 이에 전기차 점유율을 압도적 1위로 장악 중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광산과 전기차 원스톱 생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현기차가 앞장서서 정부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고 결국 조코이 대통령 정부는 정부 관용차에 거의 90% 이상을 현기차로 배치하고 있었고 이제 보조금까지 전격 지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기차는 인리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받아 급속하게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자동차 회사 등살에 IRA로 고생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한국에서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로 인해 엄청난 대박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뜻밖의 인도네시아 정부의 니켈 수출 금지가 오히려 한국 기업의 호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WTO의 판결로 인해서 인도네시아가 니켈 수출을 일부 재개할 걸로도 봤습니다만 오히려 조코이 대통령은 니켈은커녕 보코사이트 수출까지 금지해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니켈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며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국은 아르헨티나에 확보해놓은 포스코의 리튬 광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었는데요. 애초에 포스코가 3,100억 원가량에 인수한 이 소금 호수는 2021년 초에 35조 원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공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2021년 말에는 니켈 가격 급등으로 약 100조 원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세는 그보다 더 급등해 500조 원 이상 혹은 수백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데요. 현지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매년 채굴에서 판매 가능한 금액은 연 10조 원에 이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가 확보한 소금 호수에서 나오는 리튬은 순도와 질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 배터리 업체들은 이미 관련 물량을 잡아두려고 하는 소위 땅 짓고 헤엄치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20년간은 리튬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2배가량이라 절대적으로 리튬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전환 속도와 각국에서 준비하는 친환경 작업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배터리를 제조하는 리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포스코에서는 한국 기업 위주로 공급하면서 한국 공급망을 방어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도 보입니다. 실제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상용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지난 7일 아르헨티나 살타주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2단계 투자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 승인받았습니다. 당장 이번 투자는 수산화 리튬 연산 25,000톤 규모로 연내 아르헨티나 4,000m 고지대에 위치한 염호에 탄산 리튬 생산 공장을 착공하는 것이며 또한 탄산 리튬을 최종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는 공정은 내년 상반기 국내 착공에 2025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번 2단계 사업으로 생산되는 수산화 리튬 25,000톤은 전기차 약 60만 대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포스코 케미칼 및 국내 양극재 생산 기업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중요한 때에 생산되는 리튬들을 한국 회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면서 미국 IRA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과정은 한국이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으로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큰 시름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앞서 일본의 경우 전기차 관련한 속도에서 도저히 따라오지 못해 시장을 그저 놓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과 중국의 경쟁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국면이라 이런 한국의 대박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애초에 추진력과 실력 등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전면에 나선 것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국가들은 미국 IRA 실행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 계획 등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인데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다른 숨구멍을 찾게 된 셈입니다. 미국 시장은 멕시코 등으로 빠르게 보완하면서 인도네시아 등의 물량을 늘려나갈 걸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기업은 자원 채굴부터 전기차 생산까지 뚝심 있는 모습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오는 가운데 자원 부국들의 횡포를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대박을 내는 기적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